들기름, 건강에도 좋고 맛도 고소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공복에도 드시고 볶음 요리나 국에 넣어도 풍미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하고 고소해서 진짜 백이라고 믿었던 들기름이 오히려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15년째 식재료를 다루며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사실 들기름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단순히 고소한 맛 하나 때문에 드시는 건 아닐 겁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 때문에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들기름은 다루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들깨를 볶을 때부터 마트에 진열된 기름병을 고를 때, 그리고 집에서 보관할 때까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몸에 부담을 주는 기름으로 돌변하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오늘은 들기름을 볶는 순간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집 들기름도 지금 바로 확인해봐야겠다 하시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먹거리를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들기름 안에는 오메가3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들기름에는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돕는 성분도 있어서 평소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황금 기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이 귀한 성분들이 다 파괴돼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들기름은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볶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들깨를 고온에서 볶을수록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담배 연기나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120도에서 들깨를 볶아서 짠 기름과 300도에서 볶아서 짠 기름을 비교했습니다. 120도에서 짠 기름은 벤조피렌 수치가 0.56ppb로 안전한 범위였는데요. 300도에서 볶아 짠 기름은 1.62ppb로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실험을 100% 다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들깨를 300도까지 볶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볶으면 오히려 들깨에서 쓴맛이 나서 상품으로 가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고온으로 볶으면 확실히 벤조피렌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들깨를 볶을 때 권장되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들깨는 110도에서 140도 사이의 온도로 볶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들기름은 괜찮은 건지 걱정되시죠? 일단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 기름들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짙은 풍미나 살아있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방앗간에 찾아가서 직접 짜 드시는데요.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방앗간 기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진하게, 더 고소하게 짜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들깨를 필요 이상으로 고온에서 오래 볶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고소한 향이 진동할수록 들깨는 타고 있고 그만큼 몸에 해로운 성분이 나올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앗간에 가시면 덜 고소해도 좋으니까 저온에서 볶아주세요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도 지키고 진짜 좋은 기름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기름 사러 가서 보면 병에 볶은 온도가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고온인지 저온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병 바닥의 침전물 색깔을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전물이 너무 검거나 탁한 갈색이라면 고온에서 볶아서 짠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온에서 볶은 들기름일수록 색이 진한 갈색에 가깝고 향이 강하고 고소합니다. 반대로 연한 갈색이나 황갈색이고 병에 저온 압착, 생들기름이라고 쓰여 있으면 낮은 온도에서 볶았거나 볶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들기름을 고르실 때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보통 가장 눈에 띄는 병을 집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유통기한 말고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그 날짜까지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지 신선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들기름은 짠 지 1개월 이내인 제품이 가장 신선하고 1개월이 넘어가면 산패, 쉽게 말해서 기름이 상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 매대 위에 몇 달째 놓여있던 기름이라면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이미 품질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까 꼭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은 기름을 가장 빠르게 산패시키는 주범입니다. 반드시 진한 갈색이나 녹색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빛으로부터 기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트 진열대에서 고르실 때는 최대한 안쪽 제품을 집어오세요. 매대 가장 앞쪽에 있는 제품은 조명을 직접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그 자리에 놓인 기름은 이미 산패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형광등 불빛에 산패가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형광등 빛이 햇빛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빛 자체가 산패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은 건강 생각하셔서 아예 안 볶고 짜낸 생 들기름 찾는 분들 많으시죠? 발암물질 걱정이 없으니까 분명 건강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인데요. 볶은 기름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없어서 밍밍해서 못 먹겠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 들기름이 최고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이 최우선이고 약처럼 드실 분들은 생 들기름이 맞지만 영양가도 챙기면서 적당히 고소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살짝 볶은 기름을 드시면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이냐 볶은 거냐가 아닙니다. 딱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벤조피렌 검사를 통과했나? 둘째, 뚜껑을 따기 전까지 산패 없이 신선하게 관리됐나? 셋째, 지금 우리 집 주방 조명 아래 그대로 방치되어 있진 않나?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들기름을 잘 골랐어도 집에서 잘못 보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산패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병을 여러 번 열고 닫아서 산패가 걱정되신다면 작은 병에 소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부러 작은 병을 사실 것까지는 없고 집에 혹시 바카스 병이 있다면 거기에 소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바카스 병은 진한 갈색 유리병으로 돼 있고 용기 전체에 스티커도 붙어 있어서 빛 차단이 잘 되고 크기도 작아서 자주 열고 닫아도 공기 접촉이 적습니다. 단, 반드시 들기름을 넣기 전에 끓는 물에 병을 한번 소독하신 다음에 잘 말려서 사용하세요. 나는 소분해서 쓰기 귀찮다. 그런데 오래 보관은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어보세요. 참기름 속에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들기름이 산패되는 걸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들기름을 사왔는데 병 색깔이 진하지 않아서 병에 뭔가 감싸야겠다 하실 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물티슈를 사용하는 건데요.
들기름 병을 물티슈로 먼저 감싸주세요. 70세 이후 물티슈가 빛을 차단해주기도 하지만 진료실에서 쓰다 보면 기름이 병을 타고 흘러내릴 때 바로 흡수되니까 따로 닦을 필요 없이 정말 편합니다. 물티슈를 감싸셨으면 위아래를 고무줄로 고정해두면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리할 때 들기름을 처음부터 넣고 센 불에 가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아크롤레인이라는 나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은 되도록 불을 끈 다음에 완성된 음식 위에 마지막으로 둘러주세요. 만약 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중약불로 맞춰주시고 식용유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들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좋은 들기름을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내 몸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 식탁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